암만 나타나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전문은 신사부.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뇌수막종입니다. 이 뇌종양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대한신경외과 학회 산하 대한뇌종양학회 홍보위원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아, 잘생겼다. 네. 뇌종양은 뇌암이라고 하지 않고 뭐 뇌종양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머릿속에서 생긴 신생물, 즉 혹을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위에 생긴 종양은 암일 경우에만 치료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뇌종양의 경우에는 양성종양이라고 해도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거를 양성종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성종양이랑 악성종양을 모두 포함해서 말하기 위해서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악성과 양성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뇌암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고요. 대신에 등급을 나눕니다. 1등급은 양성에 가까운 종양이고 네. 4등급이 악성도가 가장 높은 종양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뇌종양 중에서도 뇌수막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뇌수막종 어떤 질환인가요?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뇌수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원해서 종양이 발생하면 뇌수막종이 됩니다. 주로는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양성종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양성종양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0명에 1명꼴로 3등급 악성종양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악성과 양성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2등급 뇌수막종도 10명에 1명꼴로 있습니다. 도대체 이 뇌수막종이 그럼 왜 생기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원인을 모른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머리를 다치고 나서 조금 증가했다는 한 10에서 20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증가했다는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해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많이 다쳤거든요. 머리 많이 다쳤는데 한 번 그게 발표가 된 거고 네. 뭐 정설로 굳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뭐 환경적 요인으로는 방사선 노출이 되면은 발생이 좀 많이 한다고 이거는 비교적 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방사선 피폭이 있었던 뭐 히로시마라든지 뭐 체르노빌 이런 데서 뇌종양 발생 빈도가 확 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를 한 게 뇌수막종입니다. 아, 저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은 머리 많이 많이 안 쓰는 생겨요. 그렇게 치면은 저도 생겼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 머리를 많이 안 쓴 것 같지. 생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겉에서 드러난 증상입니다. 맞아요. 그죠? 네. 대표적인 증상 어떤 증상 게 너무 있습니까? 궁금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네. 요 안쪽에 후각신경구라는 곳이 있는데 아, 지금 저기, 그림이 네. 보이는군요. 네. 여기에 뇌수막종이 생기면 네. 대개는 종양이 아주 커질 때까지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그러다가 네. 처음에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천천히 생기니까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아. 종양이 더 커져갖고 전두엽까지 눌리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성격이 조금씩 이상해지죠. 성격까지. 성격이 이야. 좀 괴팍해지는 분들도 있고 네. 무의지증이라고 자꾸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고 뭐 잠만 자려고 그런다든지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야. 가족들은 알죠. 가족들은 너무 좀 성격이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다. 좀 이상해졌다. 근데 네. 그냥 성격이 좀 바뀐 건 줄 알지 그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못 할 정도거든요, 대개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억력까지 막 떨어지고 뭐 그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야 이제 검사를 해갖고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혹을 제거하면 성격이 다시 온화해지나요? 네, 원래처럼 이제 좀 바꿔요? 돌아오고. 다행이다. 진단은 어떻게 하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치료 방향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뇌수막종의 크기하고 위치입니다. 대개 1cm 미만이면은 작은 크기라고 하고 3cm 넘어가면은 치료가 필요한 크기입니다. 크기가 크면은 수술로 제거하는 게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구나. 아직 효과적인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네.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볼 수도 있거든요. 아. 특히 환자가 나이가 많으시고 네. 종양이 좀 딱딱해 보인다면은 자랄 가능성이 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리 크기가 작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요 시신경 근처에 중간 쪽에서 시신경 근처에 종양이 발생하면은 네. 이게 아무리 작아도 자라면서 시신경을 점점 눌러서
눈이 안 보이게 시야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네. 아까 그런데 그 크기가 3cm가 넘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수술은 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머리를 열어서 해야 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피부를 절개하고 머리뼈를 열고 그렇게 종양을 제거하는 개두술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뼈를 여기를 열어서 보이는 경우는 이제 괜찮은데 요 머리뼈 바닥 부분 즉 이제 두개저라고 하는데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뼈를 열어도 뇌가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주 오랜 시간이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얼마나 걸려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한 30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칼 없이 뭐 수술하는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네, 뭐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고요. 네. 방사선 치료 일종입니다. 네. 되게 종양이 직경이 2cm보다 작을 때 고려하게 됩니다. 아, 좀 작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야. 그러면 이제 코나 뭐 눈을 통해서 이 두개저 종양 같은 경우 수술을 한다고도 들었는데 아, 네. 그런가요?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건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뼈 바닥에 있는 경우에는 뇌를 이렇게 제껴야지 보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코나 이제 눈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이제 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야, 눈 어디요? 저 이 친구한테 좀. 여기도 수술 안 돼요. 아, 네. 무서워요. 아, 그냥 쌍꺼풀 수술하듯이 요 네. 부위를 이제 째고 하게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다행이네 뼈가 그나마. 요 안화 안에는 사실 네. 눈 안구도 있지만 이제 네. 지방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여기만 째고 이쪽을 좀 제끼면 공간이 많이 나오게 돼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내시경을 눈 넣어서 시력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향후에 안 생기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예, 그래요. 와. 야, 저렇게 큰 종양, 지금 MRI에서 보는 그런 지금 눈 쪽에 생긴 종양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뇌수막종인데, 네 맞습니다. 저런 경우에 눈과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아까 쌍꺼풀 수술 하듯이 그 부위를 네. 째서 들어서 네, 빼내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특히 저렇게 이렇게 눈이 한쪽으로 튀어나온 경우에는 더 이제 그러네. 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그럼 평소에 눈이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한쪽만 또. 네, 한쪽만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뒤에 혹이 생겨서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또 밀어냈을 튀어나와요.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그림이 지금 MRI 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시신경 사이 결국 이제 코 안으로 들어가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 내시경을 넣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 격투기 선수죠. 최홍만 선수. 음.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얻을 수 있도록 대한신경외과 학회 산하 대한뇌종양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예. 이 뇌하수체 종양 어떤 질병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 이 옆에 사이드 미러를 보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네. 그런데 안 보여서 사고가 나서 부분이 뇌하수체 종양이 있고 시신경을 눌러서 시야장애가 생겨서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뇌하수체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뇌하수체는 정말 작습니다. 0.6g, 1g도 안 되는 와. 매우 작은 생체 기관인데 머리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사령탑입니다. 성장 호르몬, 유직분비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시취질 자극 엄청 호르몬이 많네요. 나오고 여기서 발생하는 종양이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저기에서 바로 종양이 생긴다면 이 호르몬의 문제가 많이 또 같이 네. 동반될 것 같은데요. 이제 커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정상 호르몬 분비를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리가 조금 불규칙해서 이 산부인과에 찾아뵙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뇌하수체 쪽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뇌하수체 선종 중에서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게 하는 그런 선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거인병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 거인이네요. 예, 저 사진 저분이 보면. 2m 70 정도 되는 정말요? 와, 네, 2m 70. 미국의 우와. 엽서에 나온 사진이고 그 옆에 분 작은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정상인데. 예, 아버지 정상. 와. 그래서 저게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로 계속
성장이 이루어져 생긴 겁니다. 부럽다. 저 정도. 근데 진짜.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사춘기 전후나 이제 아이들이 키가 크면은 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커야지 이 의심을 해봐야 되나요? 키가 1년에 어느 정도 커야 되는 거는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너무 크면서 이제 그만 커야 되는데라고 하는 정도로 커진다면은 한번 의심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그럼 농구 선수들은 그럼 다 그러면 선종인가요? 아, 얼굴이 딱 보면은 특징적인.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성장판이 다치고 나서도 네. 성장 호르몬이 과다가 분비가 되면은 네. 이제 이마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지금 예, 거. 저 진짜. 젊었을 적부터 이렇게 얼굴 변형되는 좀 네. 대표적 예전에 이렇게 그려본 이탈리아 환자인데요. 특징적으로는 앞니마가 튀어나오고 턱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혀도 네모로. 커지고 혀도 커지고. 손발이 커지기 때문에 말단 비대증이라는 말이 듣고 목소리도 아주 저음으로 깔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한테 생기면은 네네. 머리카락도 좀 곱슬곱슬해지는 것도 있고요. 입술도 두꺼워지고 네. 피부가 까매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딱 보면 특징적인 게 우리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몸에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 변화뿐만 아니라 이게 건강에도. 고혈압이 아. 좀 상당히 있고요. 네네. 내부 내장들이 커집니다. 또 장기도요? 네, 중요한 게 심혈관 질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건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대장암 같은 게 또 두세 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야수제 종양이 이제 여성에게 성의 불순이 생기고 또 남성에는 발기부전이 나타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롤락틴이라고 분비하는 어떤 뇌하수체 선종이 있습니다. 보통 여성이 아이를 분만하고 모유 수유를 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고 해서 엄마는 유선이 발달해서 모유가 나오게 되고 또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임신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안 되니까 임신을 못하게 이 월경을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네네. 이게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많이 분비가 되면은 월경을 차단하게 되죠. 그리고 또 유직 분비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이 매달 하는 월경 때문에 빨리 좀 진단이 되는 게 있고, 예. 남성은 무디니까 뭐 그냥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뭐 하면서 이렇게 성형 감퇴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다가 좀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변하는 네. 또 쿠신병. 예. 저를 보셨네. 아니. 그것도 뭐 뇌하수체 종양 탓인 건지 예. 쿠신병 흔한 쿠신병이라고 미국에 있는 신경외과 닥터 선생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위기 탈출해서 통증이 생긴다고 도망을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인데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위기 탈출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영양분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음식물만 먹어도 훨씬 흡수율이 높아지는 살이 찌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얼굴이 동그래지고 뒷목이 이렇게 버펄로 험플하고 뒷목에 지방 침착 생기고 배에도 계속 살이 쪄서 배가 이제 임산부가 좀 배가 트는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트게 되는 거죠. 너무 빨리 늘어나게 되니까. 배도 트고 말고. 대사성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심혈관계 쪽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 자기 모양 변하는 것 때문에 네. 정서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살률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5년 내 사망률이 반 정도 50% 된다면 좀 5년 무서운 내 절반? 겁니다. 예. 와. 여성분들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막 안 빠지고 쪄서 고민돼서 만약에 치료하면 얼굴이 쏙 조그매집니다. 아 진짜. 완전히 바뀝니다. 와. 피부도 좋아지고. 빨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네네. 진짜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일단 폴락틴 아까 유지분비 호르몬 네. 제가 알기로는 머리에 생긴 뇌종양 중에 유일하게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와. 병입니다. 너무 나머지는 다행이네요. 약물. 약물로 치료가 하나도 안 됩니다. 종양의 크기도 줄어들고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이걸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일하게 신경외과에 갈 필요는 그렇죠. 내분비내과에서. 내분비내과에. 아 그러네요. 프롤락틴 분비 선종 빼고서는 대부분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코를 통해서 접근해서 성공적으로 제거했지만 코에는 깨끗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어. 문제가 돼서 예전에는 수술은 잘 됐는데
감염. 머리에 감염이 생겨서 아이고야. 치사를 무척 높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약물도 너무 좋습니다. 기구 자체가 발달돼서 예전에 코를 통해서 보려면은 네. 이런 조명이 없었을 때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조명도 발달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 성적이 좋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저평골 겸유 접근법이라는 수술법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뇌하체 종양을 걱정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가 잘 돼서 다시 잘 돌아오신 분도 있지만 골격이 변화 보면은 네, 그게 제일 적기 때문에 미리 자기 몸에 좀 변화가 생기면은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빨리 뭔가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신경교정 걸리면 다 죽는 걸로 알려진 악성 종양인데요. 과연 실제로 그런지 오늘도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내종양학회 홍보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교종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뇌종양 하면 많은 영화와 그리고 드라마에서 성공 직전에 갑자기 발견한 불치의 병, 비련의 주인공 이런 내용이 뇌종양을 다룬 드라마와 그리고 영화의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미국의 공화 단계에서 큰 정치적 거물이었던 존 맥케인 그리고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보 바이든 네네. 그리고 케네디가의 막내이고 또 미국 상원의원을 지냈던 에드워드 케네디도 악성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이고야. 악성 뇌종양, 뇌암으로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바로 신경교종입니다. 네. 앞에 언급한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 모두가 다 신경교종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았고 네. 진단받고 나서 대개 1, 2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만큼 흔한 질환인가요? 다행스러운 점 딱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서양에 비해서 발생률이 좀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그런 점이고 대신에 좀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되게 신경교정을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등급이 높을수록 안 좋은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신경교정 중에서 가장 많은 타입이 4등급인 교모세포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경교종에 대해서 이 네, 뇌종양에 대해서 어떤 종양인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경교정은 뇌 조직 그 자체에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신경교정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오. 이 정상 뇌 조직 중에서 백지를 통과하고 있는 뇌 트랙을 따라서 침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더 깊은 곳, 그리고 반대편, 심지어는 훨씬 더 먼 곳까지, 척수까지 전이가 가능한 병이 있기 때문에 네. 진단뿐만 아니고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영상학적 추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정말 너무 좀 무서운 질환 같습니다. 교모세포종은 굉장히 경과가 좋지 않은 질환이고요. 현대의학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치료를 잘 받으시고 2년 이상 생존하시는 환자분들도 최대 한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네. 한 10% 정도 환자에서는 5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병은 왜 생기는 건지. 무엇이 그러한 유전자의 변이를 촉발시키는가? 이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런 병이 오기 전에 뭔가 좀 예방도 하고 좋은 좋은데 무엇보다도 증상 이게 제일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지속되는 두통 그리고 구역을 동반하는 그런 뇌압 상승 사인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또한 이 종양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뇌의 기능이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종양이 커지고 또 진행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대신에 종양이 좀 작더라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거나 또는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네. 아무래도 환자들이 빨리 병원에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네. 좀 쉽게 진단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중에 보면 상당히 이제 말이 어눌해지고 원래 굉장히 계산도 잘하고 총명했던 사람인데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특히 교모세포종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서 가족분들이 이게 치매 아니냐 그러다 치매 검사하시다가 발견되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네. 다양한 증상이 있으면 좀
좀 신경외과를 찾아가면 네. 되나요? 신경외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신경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되죠. 신경교정은 보면 사진처럼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 예. 뇌안을 파고 들어가면서 발생하는데 예, 예. 이러한 악성도 같은 경우에는 MRI의 특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유추해보는 그런 진단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진단이 됐을 때 이 치료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무엇보다도 신경교정은 종양 자체가 뇌 조직, 정상 뇌 안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양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뇌를 절제하는 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수술로 종양을 가능한 많이 떼내는데 네네. 전제 조건은 안전하게 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와, 머리를 연다는 것인데 이게 일반인들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말만 들어도 그죠? 너무 무섭죠? 네, 무섭죠. 머리를 여는 수술이라는 그 자체는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다지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특히 4등급인 교모세포점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잔존 종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네. 특수 현관 기법을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세히 네네네. 설명 현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상 뇌와 종양의 경계 부위에 가면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거든요. 아, 네네. 이럴 때 수술 전에 글리오날이라는 약물을 환자에게 복용을 시키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 약물이 종양 내에 특수 편광 현미경을 이용을 하면 발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지금 네네네,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붉은색이 예. 지금 아. 발광한 네. 사진인가요? 그래서 절광되어진 종양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럼 술장에서 저기 보입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현미경 하에서 직접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다 정밀하게 좀 수술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종양이 만약에 운동 중추나 네. 언어 중추 이런 데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정확하게 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수술 중에 환자를 깨웁니다. 마취를 살짝 깨운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깨운 상태에서 이것은 에스카레이터입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네네. 읽는 거죠? 네, 글씨를. 읽는 겁니다. 이것은 성룡입니다. 이것은 도루뇌입니다. 지금 머리가 열려져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뗏목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저희가 말도 하고 또 이런 뭐 손도 들어보세요, 뭐 하세요 이런 몇 가지 태스크를 시키면서 네네. 그 위험한 뇌 부위를 피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각성 수술을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술받은 환자들 수술 후에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건지요?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면 상처 부위가 다 회복되고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만 끝나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신경 교정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어떻게 진단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대부분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면 병리 결과가 나와서 확진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네. 교모세포종 같은 악성으로 나온다면 항암 방사선 치료와 6사이클에 걸친 추가암 치료를 받게 되고 네. 환자와 종양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외의 신경 교정들의 경우에는 수술로 충분히 잘 제거됐다면 추가적인 치료 없이 외래에서 MRI 찍어보면서 저희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신경초종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무서운 종양인 것 같습니다. 네. 전자제품의 우리 전기줄 기억나시죠? 네. 이게 바로 전기줄 바로 신경초인데요. 아. 이 신경초에 종양이 생기면 바로 신경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오늘 신경초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학정량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젊으세요. 아이고, 신사부 아이고, 중에 그렇습니다. 가장 젊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문식 기자 너무 좋아. 그래서 티가 났나요? 티가 좀 많이 났어요. 신경초종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경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선과 같습니다. 아, 네. 그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이 신경이 되고 그 신경, 즉 피복 둘러싸고 있는 고무, 네. 그게 바로 우리 신경초라고 합니다. 네. 그 신경초에 생기는 종양을 신경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신경이 생겼냐에 따라서 이름이 3차 신경이 생겼으면 3차 신경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신경초종이라고 하면 좀 들어보신 적 계실 텐데 네. 이건 좀 원래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그 청신경 옆에 안면신경이 지나가고 바로 그 전정신경이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정신경에서 주로 생기다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전정신경 초종이 맞겠습니다. 네, 하지만
청력 이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청신경 초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 일반인들은 그게 더 알아듣기 쉽겠네요. 그렇죠? 네. 신경초정, 자 3차 신경에 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신경 초종은 신경이 있는 곳이면 우리 몸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든. 머리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청신경 초종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흔한 것이 3차 신경 초종이 되겠습니다. 청신경 초종이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네. 3차 신경 초종. 뇌 안에 어디에 주로 발생을 하는지 3차원 그래픽 모형도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식 기자가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교수님께서 좀 아, 네. 준비하셨다고 해서. 아니, 네. 제가 실제 환자분의 영상을 가지고 3차원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 새까맣게 지금 보이는 저게 지금 신경 초종이 되겠는데요. 아. 이렇게 보게 되면 신경 초종은 뇌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뇌관이랑 소뇌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서 청신경이나 3차 신경이 뇌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이에 생기는 거. 이야, 그런 저게 생기면 뭔가 증상이 좀 어떤 증상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청신경 초종, 전정신경 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신경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청력 이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잘 안 들린 이명. 그쵸, 예. 청력 이상 난청, 떨어지고 이명. 잘 안 들리고 이명, 어지러움 이런 것들로 발생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환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저희 신경외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에서 좀 의심이 돼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든 사람들 뭐 어지러움증, 이명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실제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냥 노인성 난청으로 생각하시고 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아까 보시던 그 뇌가 뇌줄기를 누르게 되고 네. 여기에 의해서 안면 마비, 또 삼킴 장애, 또 보행장애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병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리는 것만으로는 사실 조금 의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명도 귀에 울리는 걸로 가서 이게 내 종양이야 뭐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는 오른쪽 왼쪽 양쪽 비슷하게 될 텐데 네. 한쪽으로만 난청이 발생한 경우 한쪽으로만. 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명, 멍멍한 증상이 있을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들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안면신경을 건들면서 얼굴에 안면 마비가 온다거나 또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걸을 때 좀 균형 잡는 게 좀 힘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외과 의사 찾아가서 진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차 신경 초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3차 신경은 얼굴 감각을 다루는 신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나 또는 감각이 오히려 항진된 경우 얼굴이 아파가지고 이제 거기서 약을 드셔보는데 약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또는 막 통증이 점점점 악화될 경우에는 한번 머리 MRI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신경초정 악성도가 높은 뇌종양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아닌가요? 네. 오, 사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죠. 정말 다행이네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MRI 가지고 오셔서 많이 걱정하시게 되면 진단받는 뇌 종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말씀만 듣고 나면 되게 암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 초종은 거의 대부분 양성 종양입니다. 오, 치료가 쉽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치료가 쉬운 건 아니지만 마냥 비관하실 것만은 아닙니다. 네. 진단은 이제 머리 MRI로 딱 찍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네네. 청력 검사나 또는 뇌관 유발 전이 검사 같은 검사를 해서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수술까지 해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 신경 초종 같은 경우 어때요? 뭐 이거는 사실 환자의 나이나 어떤 전신 상태, 증상의 정도, 그 종양의 크기나 위치 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위험성이나 합병증 같은 거 이제 고려해봐야 되겠는데요. 뭐 요즘은 뭐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거 말고도 뭐 방사선 수술이나 또는 좀 지켜봅시다. 보존적인 경과 관찰 등이 또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사선 수술도 시행이 되나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수술한다 그러면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게 암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요즘은 실제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되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작고 사실 실제 증상 없는 경우도 많고요. 방사선 수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 뭐 칼이 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도 하나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 초종을 또 진단받은 사람들,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초정은 암이 아닙니다. 네. 낙담하실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난청이 와서 잘 안 들리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증상, 이명이나 멍멍함, 안면마비나 균형 잡기 좀 어려운 경우 신경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가까운 신경외과 전문을 찾아서 진료받아볼 것을 꼭 권유드립니다. 네.
신경초정은 암이 아니고 치료도 잘 되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